건강한 노화의 과학, 장수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6가지 열쇠. 1. 기적의 약은 바로 식탁에 있다. 올바른 식단의 힘.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식단입니다. 먹는 거야 다 아는 얘기 아니야? 하실 텐데 아니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이 식단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들이 되고, 이 세포들이 건강해야 우리 몸도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블루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이 밀집해 사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식단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식물성 위주의 식단을 섭취하고 가공식품이나 설탕은 거의 먹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이 장수 노인들은 통곡물, 콩류, 채소를 주로 먹고, 오키나와 사람들은 고구마와 해조류를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그럼 매일 풀만 먹으라고?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통곡물, 건강한 단백질 생선, 콩류, 그리고 좋은 지방 견과류, 올리브유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무지개 식단을 실천해 보세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보라 등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매일 식탁에 올리는 거죠. 각 색깔마다 다른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우리 몸을 젊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설탕과 가공식품은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속 염증의 주범이 될 수 있거든요. 당장 모든 걸 바꾸기 어렵다면 오늘 저녁 식탁에 채소 한두 가지를 더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2. 움직여야 산다. 꾸준한 신체 활동의 기적. 두 번째 비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젊을 때나 하는 거지,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나이 들수록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80세가 넘으셨는데도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걷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제가 보기에 60대보다 더 정정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젊었을 때부터 운동했으니 지금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가만히 있었으면 진작에 다리 힘 풀렸을 거야 하시더군요. 정말 맞는 말씀이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꾸준한 신체 활동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골다공증 예방은 물론이고 치매 위험까지 낮춰준다고 합니다. 그럼 나도 헬스장 끊어야 하나? 아닙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30분씩 활기차게 걷기, 계단 이용하기, 집에서 할 수 있는 맨몸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요가 등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야외로 나가 햇볕도 쬐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에 활력이 넘칠 거예요. 어떠세요?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 한번 으쓱해 보실까요? 3. 뇌를 자극하라. 끊임없는 학습과 호기심. 세 번째 비법은 바로 뇌입니다. 우리 몸의 사령탑인 뇌가 건강해야 진정으로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잊어버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뇌도 근육과 같아서 꾸준히 사용하고 자극해주면 얼마든지 젊고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90대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지금도 매일 신문을 읽고 새로운 논문을 찾아보시고 젊은 학생들과 토론하는 것을 즐겨 하십니다. 제가 여쭤보니 배움은 끝이 없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끊임없는 학습입니다. 독서, 외국어 공부, 새로운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퍼즐 풀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길로 산책을 가거나 평소 안 가본 식당에 가서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것도 뇌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처럼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색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세가 우리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내가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보다는 한번 해볼까? 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뇌를 자극하는 것은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4. 마음을 돌봐라.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사고. 네 번째 비법은 바로 마음 건강입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겠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드니 걱정만 늘어라고 말씀하시는데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혈압이 오르며 숙면을 방해하는 등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완벽주의를 버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행복감을 높여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셋째, 웃음입니다. 웃음은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크게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통증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리고 명상이나 심호흡, 요가와 같은 활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짧게라도 시간을 내어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꾸준히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5. 함께하는 삶의 지혜. 사회적 관계와 소통의 중요성. 다섯 번째 비법은 바로 사회적 관계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가족, 이웃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제가 얼마 전 다큐멘터리에서 본 할머니 한 분은 매일 친구들과 모여 수다를 떨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것을 즐겨 하셨어요. 그 할머니 말씀이 나이 들면 몸이 아픈 것보다 외로운 게 더 무섭다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공감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질병 발생률이 높고 수명이 짧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친구들과 교류하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도 덜 받으며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느리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사회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경로당 방문, 취미 모임 등 자신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6. 숙면이 최고의 보약.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 마지막 여섯 번째 비법은 바로 수면입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여요. 새벽에 자주 깨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잠 못 드는 밤은 정말 괴롭습니다. 하지만 수면은 우리 건강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회복하고 세포를 재생하며 뇌는 낮 동안 습득한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숙면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기분을 좋게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반대로 수면 부족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하며 심지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먼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에도 너무 늦잠을 자는 것은 피하세요. 둘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멀리하기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셋째, 잠자리 환경 조성입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캐모마일 차를 마시거나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낮잠은 2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좋고, 저녁에는 카페인이나 과음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면은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최고의 보약임을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강한 노화의 과학, 장수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6가지 열쇠. 어떠셨나요? 식단, 운동, 뇌활동, 마음관리, 사회적 관계, 그리고 수면까지. 이 6가지 요소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삶에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죠.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서 여러분의 멋진 인생을 더욱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젊을 때부터 관리해야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멋진 인생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모두 멋진 인생 누리자고요. 감사합니다.